칠레 남부 푸에르토몬트에 위치한 앙헬모 수산시장. 이곳은 각양각색의 해산물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해산물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은 단연 연어였는데요. 앙헬모 시장은 칠레 연어 산업의 성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질 좋은 연어가 많이 팔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해산물을 사러 오는 고객이 아닌 엉뚱한 손님들이 이곳을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정체는 근처 바다에 살고 있던 바다사자였습니다. 대뜸 찾아온 바다사자들은 멀쩡히 판매하고 있던 해산물들을 돈도 내지 않고 반협박식으로 털어가기 시작했고, 그것도 모자라 아예 시장에 들어놓은 채 이곳을 점거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찌 보면 진상 손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인들은 이 녀석들이 꽤 귀여웠는지 쫓아내지 않고 먹이를 챙겨주며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진상 손님 바다사자들은 시장의 청소부로 변해 있었는데, 연어가 많이 팔리는 만큼 머리 부분이나 뼈 같은 찌꺼기가 남아 처치곤란이었던 상인들이 이것을 바다사자에게 무상 제공하면서 인간과 바다사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물론 찌꺼기로 만족할 수 없어 여전히 살코기를 요구하는 초특급 진상 손님도 간혹 있긴 하지만, 청소부로 변한 이들은 쌓여가는 찌꺼기들을 엄청나게 먹어치워줬으며 아예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가 생활하는 녀석까지 있었습니다. 바다사자의 특성상 인간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얘네는 그 정도가 조금 심할 정도로 인간과 함께하는 삶에 적응해버렸는데, 어느덧 바다사자들은 시장의 손님들은 물론 관람객들에게까지 소문이 나 이곳의 유명인사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상인들과 웃으며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웃긴 건 친절함에도 한계는 있었는지 상인들은 오후가 되면 이 바다사자들을 다시 바다로 쫓아내버리는데요. 하도 얘네들이 시장 바닥에 똥을 싸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츤데레들이었는지 다음날 아침이 되면 바다사자들이 다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습니다. 생선 중엔 유독 돔이라는 이름이 붙은 애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돔은 도미를 의미하고, 돔이란 이름을 가진 생선만 봐도 참돔과 황돔, 옥돔, 돌돔, 자리돔, 감성돔, 돛돔 등등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참돔과 불돔, 황돔, 감성돔, 청돔 5가지 종류만 도미목, 도미가로 진짜 돔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애들은 가짜, 까진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도미와 다른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돔들 중 대한민국 4대 돔으로 불리는 사황들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참돔과 감성돔, 돌돔, 그리고 뱅에돔입니다. 이 사황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돔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뱅에돔이라는 녀석인데요. 얘는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나머지 사황들이랑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잡어 취급을 받던 족밥 생선이었습니다. 뱅에돔은 바위에 붙은 파래나 김 등 해조류를 먹이로 삼기 때문에 갯내라 불리는 특유의 냄새가 너무 심했는데, 갯내는 비린내와는 조금 다른 냄새로 풀비린내와 같은 역한 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냄새는 회로 먹었을 때도 심하지만 열을 가하면 더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뱅에돔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생선으로 취급받았었는데요. 이 녀석의 신분은 90년대 초반 찌낚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행하면서 낚시꾼들에 의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본래 뱅에돔은 개체수는 많지만 성격이 워낙 까탈스러워 도망을 잘 치는 탓에 낚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고, 기껏 힘들게 낚아도 맛이 더럽게 없다 보니 낚시꾼들도 외면하는 말 그대로 잡어였지만, 찌낚시가 도입된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찌낚시에 사용되는 밑밥의 주성분이 동물성 플랑크톤인 크릴이었기 때문인데요. 해조류가 아닌 크릴을 맛보기 시작한 뱅에돔은 이때부터 역한 향이 아닌 기름기가 절절 흐르는 존맛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먹이로 인해 생선의 맛이 변한다는 이 같은 사실은 일본에서 양식을 시도하다 알아냈다고 하는데, 각각 다른 구역에서 양식을 진행하던 와중 A구역의 뱅에돔들에겐 갯내와 같은 역한 향이, B구역의 뱅에돔들에겐 역한 향이 나지 않는 것을 보고 원인을 찾아본 결과 B구역 쪽에 유독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많이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맛없고 까탈스러운 잡어 뱅에돔이 맛있는 생선으로 돌변하자 힘들었던 낚시 난이도는 어느새 심리전을 통해 낚아야 하는 재밌는 낚시로 변해 있었고, 때마침 이 시기 감성돔의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자 그 자리를 뱅에돔이 치고 올라오게 되면서 현재 사황의 위치에 당당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 동남쪽에 위치한 포클랜드 제도. 이곳은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영토 분쟁 중인 지역으로 현재 영국이 시류 지배 중인 군도인데요. 1690년 포클랜드 제도에 처음 상륙한 영국의 탐험대는 이곳에서 어떤 동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녀석은 개보단 조금 크고 늑대보단 확연히 작은 여우 같은 동물이었는데, 난생 처음 보는 동물을 마주한 영국의 탐험대는 이 동물에게 포클랜드 늑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곳에 살고 있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는데요. 포클랜드 제도는 위치 자체가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4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탓에 육상 포유류가 정착하여 살기엔 적절하지 않은 곳이었고, 포클랜드 늑대는 섬의 유일한 육상 포유류이자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워낙 작고 고립된 장소다 보니 포클랜드 늑대는 큰 덩치가 아님에도 이곳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엔 그 흔한 쥐 한 마리조차 없었고, 이들은 조류의 알이나 바다 표범의 새끼 등을 사냥하며 생태계를 이끌어갔습니다. 포클랜드 늑대는 포식자라는 위치만 본다면 굉장히 사납고 까칠할 것 같지만 의외로 인간을 경계하지 않고 도리어 친근하게 다가왔었는데, 두려워할 만한 천적이 없었기 때문인진 몰라도 이들은 인간을 친구처럼 여기고 마치 강아지처럼 애교를 부려댔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벌써 무언가 불길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시간이 지나 인간들은 포클랜드 늑대가 주는 저 친절함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모피와 고기를 가진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돈이 되는 것을 가진 동물이 아무런 경계도 없이 다가온다. 이 점을 인간들이 놓칠 리가 없었는데, 포클랜드 늑대에 관한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모피 사냥꾼들은 이곳에 몰려와 녀석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포클랜드 늑대의 개체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처음 발견된 지 고작 수십 년 만에 동쪽 지역에선 거의 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1833년 찰스 다윈이 HMS 비그람을 타고 이곳을 방문했을 땐 그나마 남아있던 서쪽 지역에서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포클랜드 늑대를 관찰하던 찰스 다윈은 인간에게 지나칠 정도로 온순한 이 녀석을 보곤 과거 도도의 사례를 떠올리며 머지않아 곧 멸종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요. 이 예측은 그대로 예언이 되었고, 포클랜드 늑대는 끝내 멸종해버렸습니다. 사실 모피 사냥꾼들로 인해 개체수가 줄긴 했어도 그 숫자가 이렇게나 빨리 멸종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는데, 포클랜드 늑대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사람들은 이곳에 양떼를 들여와 정착한 양치기들이었습니다. 양치기들은 이곳이 양을 키우기에 최적의 환경이라 판단하여 엄청나게 많은 양의 양들을 들여왔었는데요. 당시 이들의 생각은 심각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늑대는 양을 사냥하니까 쟤네는 우리의 양을 죽일 것이다. 이 유치원생 같은 논리를 펼치며 양치기들은 양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포클랜드 늑대를 마구잡이로 학살했는데, 가뜩이나 사라져가던 포클랜드 늑대의 개체수는 이들에 의해 더욱 빠르게 줄어들었고, 1876년 마지막 남은 개체마저 양치기에게 사냥당하면서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됩니다. 훗날 전문가들은 포클랜드 늑대는 덩치가 너무 작아서 애초에 양과 같은 동물을 사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안타깝고 억울하게 사라져버린 포클랜드 늑대는 현재 여러 박물관에서 표본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포클랜드 늑대는 늑대라는 이름이 붙어있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늑대와는 조금 거리가 멀고 오히려 여우와 흡사하게 생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DNA 분석과 비교를 통한 연구 결과 포클랜드 늑대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오늘날의 갈기 늑대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를 통해 포클랜드 늑대 복원에 관한 연구 또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